여러분, 리더십이란 게 참 묘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위기가 한번 닥치면 이 조직은 준비가 돼 있었구나, 혹은 이건 오래 못 버티겠다가 순식간에 탄로나죠. 오늘은 그 탄로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드러난 사건, 서기 1449년 명나라의 토목보의 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명나라는 북방 유목 세력과 전쟁이냐 교역이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경에서는 말과 물자가 오가고 조정에서는 조공사절단 규모와 교역 조건이 곧 안보와 재정에 직결되는 문제였죠. 실제로 명의 대외 교역은 조공사절, 공식 시장, 민간 거래가 뒤섞인 형태로 움직였고 그 균형이 흔들릴 때 국경은 곧바로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책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이 흔들릴 때 조직을 붙들어야 할 리더십이 그날의 명나라에는 너무 가벼웠습니다. 당시 황제는 명영종, 그리고 그의 곁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환관, 왕진이 있었습니다. 북방의 오이라트 세력을 이끈 에센 타이시가 압박을 시작하자 조정 내부에선 신중론이 나옵니다. 국경은 실전이고 보급은 생명이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은 그 목소리보다 체면과 과시, 그리고 한 번에 끝내겠다는 위험한 낙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황제가 직접 나선 친정이었습니다. 황제가 전장에 나가면 사기가 오른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전쟁은 말이 아니라 보급, 지형, 지휘로 결정됩니다. 1449년 7월 에센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고 명군은 북방으로 나갔다가 급격히 흔들립니다. 결국 9월 1일 토목보 부근에서 명군은 참패하고 황제 영종은 포로가 됩니다. 이 사건은 명 300년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군사 실패로 기록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부실한 리더십이 탄로나는 진짜 장면입니다. 황제가 잡혔습니다. 조직이라면, 국가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위기 대응 체계 가동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혼란 속에서 황제를 되찾는 문제와 권력을 지키는 문제를 동시에 계산하기 시작하죠. 결국 명조정은 황제의 동생 주기우를 새 황제로 세우고 그가 바로 경태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조치였지만 에센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인질로 잡아도 협상이 안 된다. 저쪽은 이미 대체제를 세웠다. 즉, 포로 황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분노한 에센은 포로 황제를 앞세워 더 큰 승부를 보려 합니다. 목표는 수도 베이징, 당시 경사. 그런데 여기서 역사의 흐름을 바꾼 인물이 등장합니다. 병구의 핵심 관료였던 우겸입니다. 조정 내부에서는 남쪽으로 천도하자는 공포 섞인 주장도 나왔지만 우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수도를 버리면 나라의 뼈대가 꺾인다. 그리고 그는 성문과 방어선을 정비하고 병력을 재편해 베이징 방어를 지휘합니다. 1449년 10월 오이라트군이 베이징을 포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베이징은 무너지지 않았고 에센은 끝내 물러납니다. 이 방어전은 명이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었던 순간을 버텨낸 결정적 장면으로 남습니다. 그 뒤 황제 영종은 1450년에 풀려나 돌아옵니다. 하지만 복귀는 곧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연금 상태로 갇혀 지내게 되죠. 그리고 몇 년 뒤 1457년 정변으로 다시 황위에 복귀합니다. 같은 인물이 두 번째로 통치하며 연호를 천순으로 바꾸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건의 골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가? 첫째, 리더십이 상징에 취하면 조직은 현실을 잃습니다. 황제의 친정은 상징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전은 보급과 퇴로와 지휘체계의 싸움이었습니다. 상징이 전략을 덮는 순간 현장은 피로 결제됩니다. 둘째, 측근 정치는 정보를 망가뜨립니다. 전문가의 경고가 사라지고 듣기 좋은 말만 남으면 리더는 결국 자기 확신의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토목보는 그 밀실이 바깥 세계와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조직은 리더 한 명이 아니라 리더를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산다. 베이징을 살린 건 포로가 된 황제가 아니라 수도에 남아 방어를 설계한 우겸의 냉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이후 명나라는 점점 더
방어적 전략으로 기울어 갑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여행 사진에서 보는 벽돌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명대 장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특히 16세기 들어 대규모 보강과 축조가 누적되며 완성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즉, 토목보는 장성을 바로 그때 만들었다기보다 그런 선택, 방어의 시대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만든 충격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부실한 리더십은 오래 숨을 수 없습니다. 평시에는 회의실에 말솜씨로 가려지지만 위기에서는 보급선과 지휘선, 그리고 책임의 무게 앞에서 실체가 드러납니다. 1449년 토목보에서 명나라가 보여준 건 리더가 비어있을 때 국가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가였고, 동시에 베이징 성벽에서 보여준 건 시스템과 전문성이 살아있으면 어떻게든 버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조직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오고 그때 남는 건 말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시작되는 나의 하루. 다른 장르,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 도시의 리듬을 바꾼다. 스토리가 필요할 땐 플레이리스트 고양.